오늘 만났던 그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향기로 남아 있습니까?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는 듣지 않아도 좋은 거친 말이었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간직하고픈 따뜻한 말이었나요? 매일매일 상대를 비방하고 거친 말들이 돌아다니는 요즘 같은 선거 때에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는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더욱 크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일산 FM 일산에 놀자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FM 일산에 놀자 DJ 제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일산에 놀자 팀 여러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환희방님, 주디님, 가인님, 장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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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닝 음악이 좀 시끄럽고 정신없었죠? 아니, 좋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요. 아니, 웬일로 이런 음악을? 오늘이 5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음악을 선곡을 했는데, 오늘 이 들으신 음악이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슈가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가수 데뷔하기 전에 이걸 작곡을 했대요. 근데 왜 이 음악을 작곡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5.18이 우리나라 역사에 민주화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리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를 꼭 기억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작곡을 했대요. 그래서 제목이 518-062인 예, 그렇죠. 거예요? 062는 무슨 뜻인데요? 광주의 지역번호가 06입니다. 우편번호. 멋지다. 전화번호. 전화번호. 멋지다. 방탄하면 몬스터만 알고 있었는데 몬스터 맞나? 그래서 예, 랩몬스터. 제 딸이 방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면면을 살펴보니까 참 매력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훌륭하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 곡 가사 이렇게 한번 곱씹어 보시면은 정말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18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만 알았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게 문화로 그러니까 역사를 문화로 해결하는 그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 세대하고 젊은 친구들 받아들인 느낌이 서로 다른 거니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훌륭한 가수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탄 화이팅.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 따님한테 점수 따느라고 막 이렇게 너무 보여요, 이거. 오늘 일산에 놀자 청취자님들 중에 한 분이 일산에 놀자 방송을 함께 하시러 오셨습니다. 주엽동에서 오셨다는데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엽동에 사는 최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짧게 조금 다. 뭐 닉네임도 있으시고 또 애들도 있으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닉네임은 예쁜 손이라고 하고요. 제가 뭘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좀 금손이시구나. 금손. 금손이라고 할 걸 그랬나요? 예쁜 손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아들과 딸 이렇게 오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거 친인척 비리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이거 얘기해야 되나? 제리님하고 같이 계시죠?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인데. 그래요? 예. 전혀 몰랐네. 알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산에 놀자에서는 일산에서 아주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 중에서 그중에 한 곳인 강선마을 19단지 우성아파트에 있는 우성사랑방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방문을 이제 다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대부분이 가서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본 것 중에 이곳이 마을 공동체 한 형태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고 왔는데요. 예, 가인님이. 저는 그 전에 마을 공동체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그러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의외로 마을 공동체가 사업으로 굉장히 적극 정부에서 미는 사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자지방자치제 시작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지역사회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이나 시민 활동가들이 이제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사업이래요. 근데 이때 이 마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몇 동 그거보다는 이제 좀 지역적 크기 자체도 좀 작지만 그건 행정구역상으로 나눈 거고 여기서 말하는 마을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뭔가 나눌 수 있는 공간적인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경제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져서 양극화가 심각하잖아요. 네네. 지역 내에서도.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생활 안정이나 뭐 일자리 창출이나 고령화 복지나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시골 가면 이제 그 편말 같은 거 나 한번 본 적 있는데 뭐 정보화 마을 그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것도 공동체 종류 중에 하나래요. 그거 말고도 뭐 평화생태마을, 체험휴양마을, 뭐 자연생태 우수마을, 그 마을 기업 희망마을 그런 게 되게 많대요. 그리고 마을 동일 마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종류는 되게 많고. 뭐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솔직히 이 시민 주도보다 정부 주도가 더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이렇게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쵸, 옆집에 그쵸. 있는 뭐 예. 숟가락 수가 몇 개인지 그 집에 뭐 첫째 딸이 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런 거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을이 형성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되살리고자 하는 도시 속에 되살리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인 거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동네에서 이렇게 소꿉장난 같이 하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까지가 우리 어떻게 보면 세계잖아요. 맞아요. 예, 그건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 동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공간까지가 마을인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마을이란 말보다 우리 동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윗말, 아랫말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우리 시골을 가보니까 소리 마을하고 또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다 일가 친척이고 뭐 다 그래서 박씨부락이어서요 범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무슨 잘못을 하면 금방 알잖아요. 맞아. 이 사람이 서로가 알고 있으면은 좀 나쁜 짓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바로 옆집에서 어제 뭐 방송을 하나를 봤더니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나도 동감을 했어요. 우리가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옆집에 문소리가 나면은 좀 조용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다. 옆집에 사는 분들한테도 그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마을로서의 어떤 이렇게 손을 내미는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타깝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마을 공동체이니까 마을 공동체 형태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는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어 오시면서 이런 마을 공동체가 있었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장 대장님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마을 공동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재 또 하고 있는 일이 이 작은 일들이 공동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죠. 어방대 하시잖아요. 네, 어방대 그게 마을 공동체 한 형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마을 일을 좀 하고 있는 게 저녁에 하는 봉사 말고도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주민 참여단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마을을 그렇죠. 같이 되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쁜 마을로 만들어 보자. 조금 더 건강한 마을로 만들어 보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주민 참여단이나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마을을 벗어나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한 고양시 뭐 이렇게 큰 틀에서 일을 하는 거고 이 작은 마을 공동체를 아까 우리가 더 답사 갔다 왔던 것처럼 그 한 동네의 노인정 그런 공동체라서 그 노인정을 카페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동네의 어르신들이나 아이들도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마을 그렇죠. 공동체. 그러니까 특별히 말 그대로 공동체라는 게 마을 공동체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옛날에 뭐 반상회라든가 뭐 이런 거 작은 뭐 동네 사람들끼리 뭐 예전에는 점심을 먹더라도 옆집에서 무슨 반찬에서 각자 막 숟가락만 얹어서 이렇게 먹던 뭐 그런 것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일.
그게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아, 예. 뭐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상회 기억나네요. 아직까지 반상회 하는 아파트 없어요. 있어요? 아, 없어요? 없죠. 네. 아, 그러니까 10년 남짓 됐는데 그때 저희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이사 온 집에서 무조건 반상회를 했어요. 안 하면 요거트 다 사놓고. 안 하면 벌금 낸다 그래서 어찌나 막 꽃 사다가 놓고 청소를 하고 예, 엄청 저 긴장했던 반상회 기억이 하니까 나요. 한 가지 네.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도 한 10년 전쯤에 반상회를 하고 있어서 반상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혼자야 남자. 한 20 몇 명이 모여 계시는데 저 혼자 남자더라고요. 그죠, 웃지요. 주디님도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고 계시죠? 미래교육 학부모 연대가 마을 공동체 형태이실 것 같은데. 저희는 뭐 넓게 보면은 뭐 파주분도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은평구에서 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아, 그랬어요? 네, 고양시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연대니까 나중에 더 크게 보기도 하지요. 혹시 뭐 환희방님은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도 이제 참여의 문제거든. 마을 공동체를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을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참여라는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형태적으로 사실 아까처럼 아까 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같이 모여서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 좀 강제적인 그런 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는 단순히 형태적인 것보다는 참여의 의미가 정말로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좀 마을 공동체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기도 한데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 초기에 누가 말한 정부 사업처럼 돼버리는 거. 이게 아직 제대로 마을 공동체라는 게 실제로 생기지도 못하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돼버리다 보면 자칫하면 아까 주대님이 얘기했던 저런 종교 집단의 어떤 그런 행위와처럼 돼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정부 주도를 해서 어떤 네. 형태로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예. 그 우성 공동체를 방문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갔을 때 느낌들이 있으셨죠? 가인님 혹시 거기 갔을 느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일산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빌라에 살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빌라는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한 동에 한 10집? 그 정도니까 이제 여름 되면 이렇게 한 집에 모여서 밥 먹고 뭐 이런 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좀 그게 재밌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아파트 평수가 작아서 그런지 좀 친해질만 하면 이사 가고 막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옆집 사람이랑 뭐 인사하고 그러는 것도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오지랖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때 빌라 그 10집에서 느꼈던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사 오면 뭐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거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따뜻하다는 느낌.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기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예쁜 손님, 네. 그때 같이 가셨죠? 우성사랑방에. 네네.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네. 많이 좀, 새로웠어요. 아. 그리고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동탄 신도시인 거기에서 살아서. 경기도 분이셨네요, 그래도. 네네. 네. 그래도 저 살던 마을에서는 버스가 다니질 않아서 그렇군요. 한 1시간은 걸어서 학교를 다녔던 정말 시골 제리님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도시만에서의 시골을 경험하면서 살아서 동탄이 그랬어요? 제가 살던 동네만 예, 버스가 다니질 않았거든요. 뭐 여튼 그때 거기에서 살았던 그 같은 성씨로 이루어진 그 촌락이라고 하죠. 그 집성촌에서 살아서 그때의 그런 느낌이 이제 조금 들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게 그 아이들 육아 때문에 그 같은 또래의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그 가정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같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나는 그때 여기는 그래도 상당히 좋았어요. 좋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참여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어떤 행위적인 문제고 철학적인 면에서 마을 공동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성의 회복 그렇죠. 혹은 지금 어떤 우리가 도시의 삶 혹은 오늘날의 삶이 가장 우리가 늘 문제시로 삼는 것은 가장 근저에는 인간성의 어떤 말을 잃어버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작업도 사람들로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유가 그러한 인간성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다 생겨났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형태가 작고 아주 약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처음 시도 자체가 그냥 인간에 대한 정 혹은 인간의 어떤 존중 이런 거였죠. 예를 들면 처음에 그 아파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00명이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새로 이사를 왔다. 그럴 때는 그 이사 온 사람이 당연하게 기존의 1000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약자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성이라는 게 뭐예요? 1000명이라는 그 공동의 어떤 집단 하나의 강자로 볼 수 있죠. 그죠? 그 강자가 새로 온 한 사람의 약자를 위해서 먼저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떤 그 뭐랄까 환영을 해주고. 예, 휴지 같은 거 선물도 그렇죠. 집들이 선물도. 그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을 먼저 강자의 입장에서 혹은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낯설고 아직은 어렵고 주저주저 하는 사람에게 문을 연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성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거기는 그거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거기가 제가 그 전에 한번 가서 직접 이렇게 추진을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실제로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를 일주일 후인가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이래야 되겠나 싶어서 그렇죠. 이런 관계를 좀 회복해보자 그렇죠. 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인간성 회복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뭐 시간이 좀 되고 그랬으니까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이 다음 순서 2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원주소녀 신예빈 양이 불러준 바람의 빛깔이었습니다. 예, 노래 참 예쁘죠? 예. 이 가사도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산 FM 일산의 놀자 를 듣고 계시는데요. 일산의 놀자는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산의 놀자는 팟캐스트 팟빵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팟빵에서 일산 FM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와 이웃 홍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부 순서로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곳은 우성 공동체 강선마을 19단지에 있는 우성 공동체를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마을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 공동체 중에 우성 공동체를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는데 가희랑님이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요? 예. 거기 우성 19단지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할머님 돌아가신 그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제가 명함을 안 갖고 와서 그분 조남을 까먹었는데 유희동 선생님. 예, 유희동 선생님께서 그거가 되게 이렇게 마음 아프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A4를 하나씩 붙이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낙서를 하고 그러면서 뭐 인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엘리베이터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종이 이렇게 계속 갈아 끼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낙서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예, 거기에다가 우리 이웃 간에 인사를 합시다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맞다.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인사 오시는 분들한테 휴지.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네,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티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달에 이사 오신 분들을 그걸 이제 각 티슈 그 6개씩 이제 그거를 드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고맙다고 이제 기금도 내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점점 더 활성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노인정이 저는 몰랐는데 할머니 방하고 할아버지 방하고 따로 있나 봐요. 네, 다 따로 있어요. 예. 그 이제 그 할아버지 방을 이제 개방을 해서 동네 아이들 공부방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제 고양시 사업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돈을 뭐 얼마 쓰셨든지 뭐 그런 거는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거 계산하고 싶진 않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딱 베풀어 주시고, 또 그걸 이제 그 동네 분들이 받아서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그 A4 그거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귀찮은 건데 그거 이렇게 붙여서 같이 이렇게 서로 말 한마디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 동네에 다들 이제 인사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95% 이상이 인사를 한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옛날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된 거죠. 마을이 된 거죠. 우리 마을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면 저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깍두기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딱딱 이렇게 딱 네모져가지고, 특히 비 오는 날은 창문을 못 열잖아요. 비 들이치니까. 네네. 그럼 전 되게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데 그런 데 있으면 비 와서 문 안 열어도 막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되게 비 좋았어요. 오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옛날에 다 일반 주택이었잖아요. 비 오면 누구야 비와 빨래 걷어 서로들 빨래 걷으라고 서로들 막. 장독대 문 닫고. 맞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아파트가 그렇게 흔치가 않았는데. 없었죠. 맞아요. 그죠. 맨션 아파트. 맞아요. 부의 상징. 실제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운동에 서는 것도 아파트에 대한 반작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에 살면서 없어졌지 어찌 보면. 아까 제리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옆집에서 문소리가 나면 그 문소리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아까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좀. 맞아.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지금 저 27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옆집이랑 저희 처음에 최초 입주자이기 때문에 같이 입주를 하니까 그때는 친하게 지어야지. 이 단독에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에 와서 그거 다 적응 못 하거든요. 아침이면 아침 먹어라, 커피 마시고 옆집에서 밥 숟가락 몇 개인지, 정말 저희는 또 복도식이라서 1호부터 7호까지 전부 다 그 길로 다니니까. 예. 언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그랬네요. 그랬어요.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옆집에 정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제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소리가 나도 누구네 집에 왔나 보다. 뭐가 왔나 보다. 그냥 그쵸. 택배가 왔나 보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뭐 몇 층 가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그래도 인사 잘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민망해. 민망스러워. 이 오지랖이. 우리는 12층이거든요. 나도 12층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가. 저희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10몇 년 되고 하니까, 특히 저 아래층에 사는 언니가 반장이기도 하지만 엄청 살가워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게 적응을 잘했고요. 이제 누가 오셨냐고 몇 층에 오셨지 하고 먼저 인사하고 하니까 또 처음에 그 어렸던 애들이 커갖고 중고등학교 가고 군대도 가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보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누구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너 뭐 왔어 그러고 너무 그게 자연스럽고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누가 다시 이사를 오셔도 자연스럽게 동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게 문화가 네. 심지어 우리는 앞에 문이 열리죠. 강아지 이름이 고지면 또 꼬꼬거든요. 네. 일부러 다 보고 꼬꼬가 무서워서 피하지. 들이대요 그냥. 저희가 이번에 우성공동체를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이 저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혹시나 뭐 나 이런 거는 우리 동네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게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처음으로 오신 예쁜 손님 어떤 거 한번 해보시고 싶으셨어요? 인사 나누는 거 그건 처음에. 정말 정말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A4 용지에다가 우리 이웃 간에 인사하고 지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한 달에 한 번씩 붙여놓는 거. 네,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저도 우리 아파트에 좀 예쁘게 장식을 해서 만들어서 그걸 좀 시도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나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정부가 사실 이거는 뭐 사업처럼 지원도 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간 데도 어찌 보면 그 따복 공동체 그래서 뭐 예, 그때 경기도 네. 사업 따복 네. 공동체 지원 거기서 뭐 그 공무원도 나오고 그때 구청장이었나 농구가 뭐 그런 사람도 같이 지원하고 사진 찍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이 정책을 만약에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나 초반에도 말했지만은 오히려 너무 그렇게 자꾸 개입하지 말고 오히려 정치나 혹은 정책을 하는 또 공무원들은 아파트에서 누구나 다 인사하고 지내고 싶죠, 사실.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죠. 근데 왜 안 되겠어요? 이런 공동체가 마련 안 돼 있어가 아니라 인사를 해도 내가 삶이 어렵고 내 삶이 짜증나고 내가 무슨 늘 삶이 힘들면 인사하는 사람이 더 미워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보다 모두가 공평하게 어떤 것들이 혜택이 돌아가고 해서 보다 사회의 기본적인 건강, 흐름, 우리가 에어라 하는 수도 있는데 공기 자체를 인간적인 어떤 세상 혹은 인간적인 시 혹은 인간적인 마을 이런 쪽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더 확산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시군요. 네. 주디님은 어떤 게 좀 시도해 보시고 싶었어요? 아까 그 인사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분들도 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인사한다고 해서 잘 받아주고 그게 아니라요. 1년 6개월이라는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걸렸대요. 네네. 그러니까 몇 번 해보고 부끄럽다. 이건 아닌가 보다. 여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해보세요. 근데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은 인사글보다는 이웃에게 서로 피해를 주지 맙시다. 뭐 몇 시 이후에는 뭐 청소기 돌리지 마세요. 피아노 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러네. 우리가 네. 부정적인 걸로 네. 이거 하지 마세요가 있지. 이거 해봅시다는 없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냥 빈칸 하나만 이렇게 해줘도 걷다가 그냥 내가 먼저 뭐 였다가 인사를 하고 하기 쑥스럽잖아요. 근데 걷다가 빈칸 하나만 해주면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인사 나누고. 그리고 항상 그 라인에 인사 오시는 분들은 먼저 챙기고 몇 층에 오셨죠? 하고 인사하고 몇 층 눌러주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먼저 인사하세요. 굳이 인사할까 말까 하고 눈치 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를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8층인가 거기에 똘똘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아까 꼬꼬고 요거는 똘똘이. 예.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잠시 너무 멀어서 제가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잖아요. 옛날 같으면 똘똘이가 막 짖어요. 그 계단으로 가면. 근데 요즘은 똘똘이가 안 짖어요.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 얘가 또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런 거가 귀찮고. 아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똘똘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요. 똘똘이가 요즘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예전 같지 않아요. 잘 안 짖어요. 그럼 네, 똘똘이 아세요? 그래요. 이제 거기 아이가 이제 커서 아가씨가 됐거든요. 네, 똘똘이가 잘 안 짖어요. 하고서는 이렇게 또 얘기 한마디 해주죠. 그러니까 꼭 사람과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게 관심 갖는 거. 요즘은 반려동물은 다 가족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예. 우리 가인님은 어떤 게 좀 담고 싶으셨어요? 저도 그거 이제 먼저 마음을 여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디님이랑 얘기가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저희는 복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항상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눌러주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어른들은 눌러드리면 내릴 때, 우리 이제 뭐 인사하면 목례 해주시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 솔직히 그게 좀 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들도 한 2번 하면 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 내 맘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도 쑥스럽고 나도 쑥스럽고 그런데 한번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먼저 한 발 더 내딛는 거를 조금 해보는 것도 이런 거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이렇게 삶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막 그거 가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또 어떠나지만은 쟤는 뭔데 눌러주고 그래 막 그런 식으로 눈빛이 느껴져요. 그러면 나 오늘 오바했나 봐. 막 괜히 아니에요. 느낌이 그러잖아요. 그분도 다음에 보고 눌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인사하잖아요. 심지어 나가서 밖에서 봐도 인사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이가 인사했다. 그러면 엄마한테 칭찬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더 잘해요. 네, 이거 팁이에요. 지금 거기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쭉 다 이제 들어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먼저 건네는 거에 대해서 참 인상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죠. 네. 그리고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정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게 이사 오시거나 이런 분들 가끔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나도 꼬박꼬박 인사합니다. 저도 뭐 인사를 하긴 하는데 특히 이쁜 애기들은 더 잘해. 맞아요. 저는 그거를 한번 했으면은 좋겠다 싶어요. 저희가 폼을 하나를 만들어서 예쁘게 좀 만들어 놓고 혹시나 그럴 관심이 있으시고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팟빵 게시판에 뭐 저도 하나 보내주세요 하고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예쁘게 만들어 놓은 우리 서로 인사하고 지냅시다 그 파일을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좋아요. 그거 한번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나 나도 우리 아파트에 이런 운동을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메일로 해서 예쁘게 디자인된 종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예요? 칼라? 예, 칼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우리 고양시가 이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한마디씩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디님은 아까 금방 하셨으니까 우리 장 대장님 그냥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로 웃는 마을, 아이도 서로. 웃고 노인도 웃고 웃을 수 있는 마을 원하죠. 아침에도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 맞아요. 수 있고. 네, 그렇죠. 그 내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뭐 피곤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안녕하세요. 그냥 웃어주면 기분 확 아침부터 기분 되게 좋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내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그랬을 때도 있잖아. 네. 그냥 웃어주기. 언니 많이 외롭구나, 우리 장 대장님. 듣는 거야? 아니, 근데 이렇게 이번에 지방선거 지금 한참 진행 중이시잖아요. 고양시장에 당선되신 분이 그런 운동을 해도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사하는 고양시를 만듭시다라는 그렇죠.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양시 어떻게 인사할까? 야옹. 아니, 그거 말고 만나면 좋은 고양. 또 우리 환희방님. 고양시든 어떤 시든 특히는 이 주제 얘기하면서 제가 가장 같이 연관되는 게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옛날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흔히 뭐 금강 그분 유명하세요. 유명하죠,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람이 시 아닌 산문이 한두 개 있었는데 그 산문의 주제가 그런 거 있어요. 원수성의 세계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차수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원래는 사슴이나 노루나 나무나 풀이나 꽃처럼 자연의 일부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이 그 세상을 떠나서 인간만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을 이루어가면서 인간성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건데 우리 고양시는 좀 그런 측면에서 원수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의 시 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시군요. 주디님. 저는요, 일단은 이렇게 공동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기업을 유치해라, 교통을 더 편리하게 해라, 뭐 많지만, 저는 이제 있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서, 더 터널이나 뭐 골프장 같은 거 자꾸 짓지 말고, 네, 이런 거 자꾸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요 상태에서 그대로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금보다 더 자연 친화적이 될 필요가 있죠. 과거로 돌아가는 거. 뭐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백투더퓨처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발전이 되면 될수록 이 행복이 넘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요. 동의합니다. 맞아요. 후진국일수록
행복 지수는 가장 높아요. 맞아요. 예, 어. 그 사람들이 잘 먹어서 좋은 거 입어서 편해져서가 행복한 게 아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기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 엄마 얼굴만 봐도 행복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요새 아이들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잖아.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엄마가 용돈 주고 아빠도 용돈 주고 요새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혼해도 환영한대요. 새엄마 새아빠가 용돈을 따로 주고 양쪽에서 돈을 받는 애들이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 이게 돈이 나 사람을 그래서 잡아먹는 이런 세상이군요. 얘기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대로 그냥 평범하게 아침에 눈 떠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냥 요 건강하게 정도만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좋은 공기 요 마시고 정도만 좋은 하고 물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오늘 처음 오신 예쁜 손님. 소확행이라는 게 요즘 유행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계속 지금 그 말이 마음속에 떠오르거든요. 좀 전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교에 저희 큰아이 학교에 급식위원회로 갔다 왔는데 김치 선정하는 것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 영양사 선생님을 보면서 영양사 선생님이 얼굴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행복해지네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주고받는 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저희 아이가 요번에 이제 시험이 끝났거든요. 시험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거 뭐 시험 조금 더 잘 보고 안 보고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있다. 그리고 우리 가인님. 저는 우리 일산이란 도시는 되게 화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토 자체도 뭐 꽃이 나오고 그다음에 방송국들 있고 할로워드 있고 그리고 외돔이랑 뭐 라페스타 그런 거 이렇게 다들 일산 그러면 놀기 좋고 그런 도시잖아요. 깨끗하고 초대형 뭐 이런 그 상가가 가장 많은 도시. 있죠. 뭐 백화점 뭐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우리 예쁜 손님 말씀처럼 나도 행복하고 그 행복을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이제 먼저 가질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해서 일산이 그냥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도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 우리 고향 시민들이, 일산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같이 꾸면 그게 곧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부터라도 작은 실천. 오늘 이따 가면서 저녁에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수고했어요 인사하고 아침에 잘 잤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부터라도 그거 하세요. 네. 자, 우리 잠깐 일산에 놀자 방송을 후원하고 있는 주식회사 후스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터리 방식의 새로운 정원관리 기계를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튼튼한 배터리 방식 정원관리 기계 이고 파워. 배터리 하나로 잔디깎기, 송풍기, 체인톱 등 6가지 공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강력한 배터리 정원관리기계 이고파워. 이고파워 정원관리기계는 주식회사 후스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고파워를 검색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살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는 부자가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향은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선거를 몇 주 앞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니만큼 정당과는 무관하게 그 사람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고양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일산 FM은 일산에 놀자 방송 외에 평범한 청춘이 만난 세상 이야기 청춘 만세, 놀이와 문학이 만난 문학교실 온 에어 코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행복해지는 고양시를 꿈꾸며 일산에 놀자 2018년 5월 9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한 분들, 기술과 편집을 담당하고 계시는 가인님과 DJ 환희방님, 장대장님, 주디님, 그리고 오늘 주엽동에서 방문해주신 예쁜 손님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